단 어두운 경험의 기록에 많기라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어난 기이한 경험담을 보내왔다. 이야기는 현실적인 공포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섞여 있는 이른바 기묘한 경험담에 가까웠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은 그 인물을 돌순이라는 가명으로 부르며 조심스럽게 이를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당시 돌순이의 집안은 다소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쪽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대대로 묘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신앙과 영적 감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한 집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할머니의 영적 능력이 가장 강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미래의 일을 꿈으로 내다보는 예지몽에 능통했다. 돌순이의 어머니가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기도 전에 외할머니는 이미 꿈속에서 사익감을 먼저 보았다는 일화가 유명했다. 어느 날 돌순이의 어머니가 교제 중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한 그날밤이었다. 외할머니는 꿈에서 3명의 남자가 자신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절을 하고 얼굴을 들었는데 그가 바로 훗날 돌순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순탄치 않았다. 돌순이 아버지 쪽 집안이 무속과 관련이 깊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종교가 다르면 결혼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시절이었다. 기독교 집안과 무속인 집안의 만남은 시작부터가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었다. 놀랍게도 영적 능력이 있던 외할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한다. 어쩌면 꿈을 통해 무언가 다른 운명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아버지 쪽 집안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돌순이의 친할아버지는 이름난 무속인이었다. 아버지는 그 능력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무속의 기운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첫 손주에게 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존재했다. 돌순이는 양가 통틀어 첫 손주였다. 모두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였지만 무속인이었던 친할아버지는 유독 손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하는 듯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다. 심지어 친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이한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거든 장례식장에 절대 그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당부였다. 손녀의 접근을 끝까지 막으려 했던 할아버지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 할아버지가 돌순이를 피했던 이유에 대해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추측이 돌았다. 아이의 영이 너무 맑아서 신들이 탐낼 정도라는 것이었다. 이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재능일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너무 맑은 영은 좋은 것만을 끌어당기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여러 존재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시는 신이 손녀에게 넘어가 원치 않는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염려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자신의 신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손녀가 겪게 될 고통스러운 신병과 온병을 막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게 가족들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돌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아이였다. 돌순이 역시 집안의 내력을 이어받아 약간의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내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유독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무언가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둥호는 그런 딸을 늘 곁에 두고 지키려. 특히 장례식장처럼 영혼들이 드나드는 곳은 절대 데려가지 않았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기운이나 존재가 맑은 영을 지닌 딸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돌순이의 어린 시절은 보이지 않는 금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돌순이의 예지몽이 처음으로 크게 발현된 사건은 외할아버지의 일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가족들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외할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 밤 돌순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다. 꿈속에서 돌순이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꿈속에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백미러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지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돌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돌순이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한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외할아버지는 가난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돌순이의 꿈이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한 발 앞서 예견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돌순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동시에 더 깊은 불안에 빠졌다.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은 막내 이모의 결혼과 관련해 일어났다. 당시 이모는 선을 통해 만난 남자와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상대는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라는 소문이 돌았다. 집안에 훌륭한 사익감이 들어온다며 모두가 기뻐하던 분위기였다. 돌순이도 그 남자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본 날 이후로 돌순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낮잠만 자려고 하면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맴돌았다. 속았네 속았어. 속았네 속았어. 누군가 귓가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듯한 한청이었다.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돌순이를 괴롭혔다. 이모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 돌순이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 이모 결혼할 사람을 보고 난 뒤로 자꾸 누가 귓가에서 속았다고 말해. 혹시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딸의 예지몽을 겪어본 어머니는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곧장 동생인 막내 이모를 찾아갔다. 어머니가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묻자 이모는 마침 결혼 전 함께 살 집을 사기 위해 남자에게 돈을 붙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 막 예금을 깨러 은행에 가는 길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낀 어머니는 이모를 만류하고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이끌었다. 손에 든 것은 남자가 건넸다는 명함 한 장뿐이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본사 건물이었다. 두 사람은 곧장 그 회사 로비로 찾아갔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명함에 적힌 이름 김똘똘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런 이름의 직원은 회사에 없다는 것이었다. 인사 기록을 전부 확인해봐도 동명이인조차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는 남자의 증명사진을 들고 오가는 직원들을 붙잡고 물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답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막내 이모는 결혼을 빙자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 그 남자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연락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불순이의 기이한 환청이 이모를 구한 셈이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돌순이의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지만 이 능력이 언젠가 딸의 발목을 잡아 신내림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돌순이의 집안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것은 피하길 바랐다. 그 직업들이 딸의 영적인 부분과 엮여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돌순이는 그나마 생명의 위험과 거리가 있다고 주마 판단된 물리치료사의 길을 선택했다. 평범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기이한 일들도 잦아들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영이 맑다는 것은 때로 팔자를 더 꼬이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신이 그 영을 탐내서 옮겨오려 하거나 혹은 가지지 못할 바에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돌순이의 사회생활은 후자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는 장례식장 같은 곳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회생활은 달랐다. 수많은 사람과 기운이 오가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돌순이의 맑은 영을 탐내는 존재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돌순이는 규모가 꽤 큰 대형 병원에서 근무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돌순이가 겪은 일은 정반대였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기괴하고 집요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온열팩을 올려주거나 전기치료를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하고 안전한 업무를 반복한다. 돌순이는 휴학 한 번 없이 24살부터 5년간 이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사건은 그녀가 5년 차가 되던 해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돌순이는 그 신입이 오기로 한 전날 밤에도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 애써 잊으려 했지만 신입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꿈이 되살아났다. 꿈속에서 돌순이는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듯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은 주술인지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돌순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 돌순이가 그만해 라고 소리치자 그들은 일제히 제자리에 멈춰섰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모두 똑같았다. 바로 다음날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 민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었다. 꿈속의 민지들은 돌순이가 외쳤던 치 그만해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조롱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끔찍한 꿈이었다. 그 소름 돋는 얼굴이 현실에 나타나자 돌순이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저 아이와는 엮이면 안 되겠다. 돌순이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했다. 그렇다고 민지의 인상이 나쁘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냘프고 하얀 피부에 어딘가 태폐적인 매력이 있는 미인이었다. 민지는 초반에 일을 배우며 힘들다며 울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커피를 사다 주며 싹싹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유독 돌순이와는 거리를 두는 듯했다. 돌순이 역시 그녀를 피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근무 스케줄은 돌순이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의료사고들이었다. 물리치료실에서 의료사고는 일어나기 힘들다. 치료 전 항상 환자에게 온도는 괜찮은지 전류의 세기는 적당한지 묻고 확인하기 때문이다. 5년차 베테랑인 돌순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돌순이는 한번 치료실 환자의 다리에 온열기를 켜주고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는 괜찮다고 답했고 20분 뒤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몇 분 뒤 한 번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한 번 방 환자가 다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너무 뜨겁다며 소리를 지른 환자의 다리에는 전화상의 흔적이 보였다.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온도가 치솟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환자의 주장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설정 온도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환자의 컴플레인은 접수되었고 돌순이는 경위를 설명해야 했다. 이런 일이 유독 한 번 치료실에서만 반복되었다. 비슷한 사고가 3번이나 연달아 일어났다. 작은 사고라도 3번이 겹치자 병원 측에서도 경고가 들어왔다. 돌순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환자의 부상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결국 병원은 CCTV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번 치료실 입구는 미묘하게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돌순이가 들어간 이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증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었다. 돌순이는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모든 사고가 민지와 함께 근무하는 날에만 일어났다는 점이다. 본능적으로 그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결국 돌순이는 5년 경력에 흠집이 난 채 동료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처럼 찍히게 되었다. 성실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억울함과 스트레스로 돌순이는 다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꿈의 배경은 복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걷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이었다. 뒤에서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피해 전력으로 도망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꿈은 며칠 동안 반복되었고 쫓아오는 존재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매번 거의 잡힐 뻔한 순간에 잠에서 깼다. 수면 부족과 악몽으로 돌순이는 날카롭게 예민해져 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그녀를 덮쳤다. 돌순이는 자신의 물건 위치에 유독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탈의실에 있는 개인 사물함 속 물건들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칫솔의 방향, 신발의 위치, 옷이 개어진 모양 같은 것들이었다. 가방 지퍼가 아주 살짝 열려 있거나 책상 위, 물건 순서가 뒤바뀌는 일도 잦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현상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험하게 변해갔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한 번은 군무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따끔한 느낌에 깜짝 놀랐다. 안을 확인해보니 날카로운 주사 바늘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피부를 뚫고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먹다 남은 빵이나 커피의 위치, 빨대가 꽂힌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일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찝찝함에 돌순이는 음식을 모두 버리고 칫솔도 새로 사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한 돌순이는 옷을 갈아입기 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물함에 휴대폰을 잠시 두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짧은 순간 탈의실을 나서는 민지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다. 별 생각 없이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든 돌순이는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다. 잠금 해제 실패. 30초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 잠금을 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방금 마주친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의료사고부터 사물함의 장난까지 모든 의심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기분 나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날도 출근해서 사물함을 연 돌순이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사물함 안이 온통 더러운 오물, 똥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터렛이란 화장실에서 오물을 보아 자신의 사물함에 쏟아부은 것이 분명했다. 가방과 옷, 모든 소지품이 엉망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명백한 공격이었다. 사건이 워낙 심각했기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탈의실 내부는 찍히지 않았다. 복도를 오간 사람은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는 민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범인이라는 물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이 민지를 용의선상에 두고 질문하자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반박했다. 증거도 없는데 왜 저라고 특정하시죠? 전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그런 더러운 건 만지지도 못해요 라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표정과 앙칼진 목소리는 그동안 동료들이 봐왔던 여리고 싹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민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 끼쳐 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근데 이 사건 이후 돌순이는 더 이상 사물함을 사용할 수 없었다. 병원 측에서 사물함을 바꿔주었지만 또다시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옷을 구겨 넣고 모든 소지품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계속되는 악몽과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근무 중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돌순이의 귓가에 또다시 이상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더 불길한 속삭임이었다. 뺏기겠네. 뺏기겠어. 뺏기겠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을 뺏긴다는 것인지 누가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상 이 환청은 분명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의 전조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한 기분에 돌순이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친가 쪽의 큰 고모였다. 그녀는 무속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신기를 그나마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신내림을 받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운을 예민하게 느끼고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돌순이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고모는 다짜고짜 돌순이에게 지금 어디냐고, 주변에 혹시 이상한 사람은 없냐고 다급하게 묻기 시작했다. 고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돌순이에게서 아주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고모는 돌순이에게 최근 겪은 일들을 모두 말해달라고 했다. 돌순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의료 사고, 사물함 테러, 그리고 닌지라는 개인입 직원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고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신입 직원이 단순한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에 씌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모의 설명에 따르면 민지가 벌이는 기이한 행동들은 돌순이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과정일 수 있었다. 그녀를 지치고 약하게 만들어 그녀가 가진 맑은 영을 빼앗거나 더럽히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었다. 뺏기겠네라는 환청의 의미가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되었다. 그 존재가 노리는 것은 바로 돌순이 자신 혹은 그녀의 영적인 무언가였을지 모른다. 고모는 당장 그 병원을 그만두고 자신이 알려주는 곳으로 가보라고 조언했다. 고모가 알려준 곳은 용한 무속인의 집이었다. 돌순이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돌순이를 보자마자 몸에 더러운 것이 잔뜩 붙어왔다며 혀를 찼다. 무속인은 민지라는 존재가 돌순이의 모든 것을 탐내고 있으며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직장, 평판, 그리고 영혼까지도. 이대로 두면 정말 모든 것을 뺏길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다. 무속인은 돌순이에게 몇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다. 몸의 진일 부족과 함께 민지를 마주쳤을 때 속으로 외워야 할 주문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순이는 그날 이후로 퇴사를 결심했다. 5년간 정들었던 직장이었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할 순 없었다. 퇴사 의사를 밝히자 병원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잃게 되었다며 아쉬워했지만 그녀를 말리지는 않았다. 퇴사는 마지막 날, 돌순이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탈의실에 들렀다. 그때 민지가 탈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돌순이에게 다가와 왜 그만두느냐고,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표정은 순진무구해 보였다. 돌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짐만 챙겼다. 그러자 민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돌순이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었던 조롱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소름이 돋은 돌순이는 그대로 탈의실을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돌순이는 민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녀가 그 병원에 계속 다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돌순이는 한동안 일을 쉬며 심신을 회복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작은 병원으로 이직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전원자인 망키는 돌순이가 겪은 이 일이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민지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아기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의 신존재였는지 혹은 돌순이의 예민한 감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돌순이가 겪은 고통과 공포는 분명한 현실이었다. 세상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돌순이의 이야기는 그 경계선 위에서 벌어진 하나의 기록이다.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 비일상적인 공포, 그 기이한 흔적은 지금도 어디선가 다른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